볼게요. 일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웃하는 두 수를 골랐을 때 뭐가 되면 안 된대요? 서로수 관계가 되어야 한대. 이것까지 이해했죠? 서로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하라. 환청 소리나? 지금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벽인가봐요. 큰일 났네. 어쨌든 원수는 돌릴 건데 이웃하는 두 수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모든 곳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수 관계 숫자가 와야 한다. 됐어요? 그럼 일단 서로수 관계가 되는 숫자를 고려해보면 일단 해볼게요. 지금 내가 하는 거 뭐냐면 한 번에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해서 느낌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누군가를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 맞춰서 남은 자리를 배열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워.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들의 배열 관계 중에서 어떤 숫자의 조건이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많이 이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쓸 때 어떤 숫자가 가장 조건이 많이 걸리는지를 먼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걸리는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배열하고 하면 더 좋거든. 이 말 이해 가요? 조건이 많이 걸린 애들을 먼저 배열하면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여기가 1, 2, 3, 4였고 여기가 만약에 1, 2, 3, 4, 5, 6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문제가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조건은 증가함수래요. 증가함수. 2가 3을 선택했으면 3은 그 아래 것도 중에 선택을 할 거고 4도 그 아래쪽을 선택을 하래. 두 번째 조건은 F3은 4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 중에서 누구랑 관련이 있는 애야? 1, 2, 3, 4 모두랑 관련이 있어요? 특정한 원소랑 관련이 있어요? 모두랑 관련이 있죠. 또 얘는 F3은 4래. 누구랑 관련이 있어? 3이랑 관련이 있죠. 자, 봐. 첫 번째 조건은 1, 2, 3, 4 모두랑 관련이 있었는데 두 번째 조건은 3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럼 1과 2를 모두 다 신경 써야 하는 숫자는 누군 거야? 3이지. 그럼 3을 먼저 배정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할 애들 중에서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먼저 배열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뭐냐면 서로 둘끼리 막 이웃하지 않는 애들이 누가 돼야 되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소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영향을 줘 안 줘? 누구랑? 아무리 영향을 받잖아. 얘는 아무데나 와도 되는 거야. 심지어 1은 소수가 아니지만 1은 누구 옆에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 4, 5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1, 2, 3, 4 너무 자유로워. 아, 얘네들은 마음껏 배열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조심할 건 누구야? 얘네들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조건을 따져볼 거예요. 4랑 같이 오면 안 되는 애가 누구야? 4랑 같이 오면 안 되는 애가. 2, 6, 8 다 오면 안 되죠. 짝수잖아. 같이 오면 안 되죠. 그럼 6이랑 같이 오면 안 되는 거. 2, 4, 8, 2, 4, 6. 맞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 왜? 짝수끼리는 공약수가 무조건 누구야?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붙으면 돼, 안 돼? 아! 그럼 첫 번째 하자. 짝수끼리는 뭐 하면 돼? 짝수는 이웃해 안 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짝수끼리는 다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네. 그럼 끝났어요? 더 다른 거 조심할 거 없어요? 그럼 너무 쉬워지잖아, 문제가. 조심할 게 있죠. 누구? 3. 3이랑 누구랑 같이 붙으면 안 돼? 3이랑 누구? 3, 6은 붙으면 안 돼요. 문 열어봐. 아, 지금 벌써 했어? 가. 그러면은 오늘 준 범위까지는 좀 풀어봐야 돼, 2차 부동식은.
그거 빼고, 그건 빼고라도 풀어봐. 그거 빼고라도 풀어. 전기수업대로 하고. 오늘 주말에 좀 해놔. 3은 6하고 붙으면 안 돼요. 둘 다 3의 배수니까. 또 없어? 6하고 3 붙으면 안 되고. 2하고 누구? 2는 다 한 거 아니야? 2, 4, 6, 8은 다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 또 없어요. 그럼 만족하는 거 뭐냐면 3하고 6은 3은 다른 애들과 다 와도 돼. 3은 다 되는데 3 옆에 6만 오지 않으면 돼.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2, 4, 6, 8이 다 떨어져 있어야 돼. 2, 4, 6, 8 떨어져 있어. 근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그러면 짝수는 떨어져 있고 나머지 홀수인 1, 3, 5, 7은 마음대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홀수들을 먼저 배정하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짝수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홀수의 개수랑 짝수의 개수가 똑같고 그리고 이거는 원순열이야. 그럼 짝수가 위치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짝수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교대순열로 나와야 돼요. 8개 중에 4개가 띄엄띄엄 들어가려면 한 칸씩 건너뛰어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야? 홀 짝짝짝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홀수 먼저 짝수 먼저. 당연히 짝수 먼저. 이유가 뭐라 그랬어? 조건이 까다로운 아이들 먼저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2는 자기네들끼리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다시 원칙적으로 하면 이웃하지 않는 걸 먼저 배워라는 게 맞지만 조건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짝수가 들어갈 자리를 이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짝수를 동그라미에 배치를 하자는 얘기야. 됐어요? 짝수를 동그라미에 배치하겠습니다. 경우수 몇 가지죠? 지금 아직 세모는 아직 배치하지 않은 거야. 얼마? 3팩. 정확하게는 4팩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럼 3팩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예시를 들자고. 배열을 하자. 어떻게? 2, 4, 6, 8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전혀 문제 안 되죠? 이제 뭐 할 거야? 얘네들 붙어 있을 수 없고 이 사이사이에 홀수들을 넣어줄 거야. 근데 2가 맨 위에 왔다라고 못을 박아. 고정한 거죠. 그럼 더 이상 얘네들은 뭐야? 원수년 자리가 아닌 거죠? 이제 거의 끝났어? 뭐만 하면 돼? 홀수만 넣으면 돼.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없어? 조건이 까다는 게 있어 없어? 있죠? 누구? 6 옆에 3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럼 3은 어디에 와야 돼? 6이 어디 있을까? 3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3위에 올 수 있는 자릿수 몇 가지? 2가지. 2팩 뭐 2가지. EC1도 되고 맞죠? 그럼 3을 너희들 예를 들어 3 어디다 보니까 여기 오면 안 되니까 3 여기 와 해주자고. 그럼 남은 자리 몇 개? 3개. 남은 자리 3개. 남은 홀수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조건이 있어 없어? 아니 아무데나 놔도 돼. 절대 뭐 연속 누구랑 이웃해서 소수가 될 수,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숫자 배열하는 경우수 몇 가지? 3팩. 동시가 아니야? 동시야. 그래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건을 좀 따지는 문제인 건데 그냥 봤을 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느레템 넣으면 여기랑 관련 있는 숫자로 넣어보는 거야. 지금 내가 다 쓰진 않았는데 봐봐 여기다가 뭐야? 4, 6, 8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긴 누구야? 6 여긴 또 누구야?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아이는 누구란 얘기야? 6이야. 그럼 사실 제일 먼저 뭐냐면 6을 먼저 배정하고 하는 게 맞아. 그럼 6을 여기다 만약 배정을 하라는 얘기야. 내가 말대로 한다면 조건이 가장 까다로우니까. 그럼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럼 이제 6이랑 가장 걸린 애들이 누구냐면 짝수의 2, 4, 8, 3인데 2, 4, 8, 3 중에서 누구를 먼저 배정하냐면 3은 6이랑만 거시기 한 거지 나머지는 없잖아. 그러니 3이 아닌 나머지 2, 4, 8을 먼저 배정하는 건데 얘네들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네.
어디지? 내가 뭐 6이 어딨어? 6이 어딨어? 6이 어딘데? 6이 여기 왔다면 여기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6, 그 다음에 나머지 짝수,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배열하는 게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상관이 없어. 어디에 들어 상관없어? 걔는 맨 마지막에 배치하라는 얘기인 거야. 먼저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건이 많은 녀석들을 무조건 먼저 배정해 준다. 이게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오케이. 다음. 썸시버원. 자, 사탕을 나눠줄 건데요. 종류가 다 어떻대요? 종류가 다 달라. 5개가 있어. 이 5개를 학생 A는 적어도 하나 받는다. B는 2개라는. 조건이 딱 2개예요. C는 상관없어. 못 받아도 되고, 줘도 되고, 뭐 그래요. 일단 먼저 명확하게 합시다.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와 고배법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복조합 문제가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그렇지. 사탕이 다 같은 종류여야 해요. 이거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오늘 어차피 중복조합 기본 개념 다시 한번 하긴 하겠지만 조금 이따가 뭐야 벌써 시간이 됐어. 다시 볼게요. 뭐가 있냐면 바구니에 농구공을 담는 문제 있었죠?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보면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반드시 바구니의 종류는 다르고 공의 종류는 어때야 돼? 서로 같은 공이어야 돼. 구분이 안 가요. 이거를 이 안에 넣는다? 이거의 경우에서 뭐라고? 중복조합이었어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갈 때 몰빵이 된다 안 된다? 몰빵이 되어야지만 중복조합인 거야. 괜찮아? 이게 기본 내용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몰빵은 가능해. 한 명한테 다 줘도 상관없대요. 5개 있는데. 근데 이 사탕이 뭐래? 전부 다 다른 사탕이래. 그럼 이건 중복조합이 맞아 안 맞아? 아니야. 아니야. 중복조합이 아니면 뭐예요? 뭐 중복수냐? 뭐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고배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상황 조건에 맞춰서 가지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는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해요. 괜찮아요? 말 이해 가니?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뭐냐면 A는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얘는 1개 이상. 1개 이상을 받으라는 얘기야. 일단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두 번째, B는 몇 개야? 2개 이하예요. 조건이 A에 하나, B에 하나 있어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조건이 2개 이상 걸린 건 없어요. 둘 다 하나씩만 걸려 있어.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조건이 2개면 꼭이야. 얘들아. 조건이 2개면 반드시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펼친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이 말 이해 가요? 그럼 2가지로 풀어볼게. 선택은 너희들 몫인데 자 봐봐. 만약에 A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A를 기준으로. 그럼 A가 1개 이상이라고 했으니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 A, B, C에서 A가 1개일 때부터 하나씩 늘릴게요. A가 1개부터 늘릴게. A가 1개면 B는 2개 이하니까 0개가 올 수도 있고 여기가 1개 올 수도 있고 1개, 2개가 올 수 있는 거죠. 끝이죠? 대신에 여기가 1개면 여기는 나머지 숫자 4, 3, 2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A가 1개, B가 2개, C가 2개가 마지막이었어.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A가 좀 늘리자. 2, 0, 2, 1, 2, 2 여기는 3, 2, 1 괜찮아? 따질 수 있죠? 민지 괜찮아? 여기 3개야 민이야. 여기 몇 개? 0개 올 수 있고 3개야. 몇 개야? 1개. 3개 몇 개야? 2개 올 수 있겠죠? 여기는 2, 1, 0 괜찮아요? 4개 오면요? 0, 1 돼요? 4개 오면요? 1, 0 또 있어? 없어. 5개 오면요?
0, 0. 5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되죠? 근데 케이스 분류가 무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지수를 12가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케이스 분류는 12개로 나눴으면, 이 각각에 대한 가지수를 직접 구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직접 구해야 돼. 일단 케이스 분류 12가지 했으니까 구해볼게요. 어려운지 쉬운지. 자, A에다가 한 개 주고 나머지 다 C에다 주면 돼. 맞죠? 그럼 A가 가져갈 거 하나 고르면 되잖아. 서로 다른 사탕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얼마야? 5C1. A가 가져간 거죠. 나머지는 다 C 주는 거야. 그럼 경여수는 끝. 5가지가 다예요. A 주고 나면 나머지 다 C 주는 거니까 A 하나 주고 나면 끝이야. 결정할 게 없다고. 대신 얘 보세요. A가 하나 가져갔어. 5C1. 하나 가져갔어.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B한테 몇 개 줄 거야? 1개 줄 거야. 그럼 4C 곱하기 얼마? 4. C는 선택권이 없어. 남는 거 다 찌끄러게 가져가는 거야. 그럼 5, 4, 20. 아, 귀찮아. 또 한 번 해볼게. 얘는 5. 4개 중에 2개 주고 하니까 6개. 30으로 끝났죠. C는 선택사항 없어. A, B만 주면 돼요. 좀 빠르게 해볼까? A가 2개 가져갈 거야. 5C이죠, 5C. 5C는 얼마야? 10. 나머지는 얘 다 줘. 끝이야. 5C는 10이야. 이거 바로 똑같네, 이게 다. 그럼 10일 거고,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B가 가져갈 거야. 3일 거고요. 다시 10일 거고, 3개 중에 2개 가져가는 거야. 얘도 똑같이 3이 되겠죠? 다시, 5개 중에 3개 가져갈 거야. 5C 3이 되고 똑같이 10. 끝. 10. 2개 중에 하나, 2. 10. 2개 다 1로 줘야 돼. 끝. 4개 가져갈 거야. 5C 4니까 5. 다 줘야 돼. 5. 다 줘야 돼. 끝이야. 얘는 1개. 어우, 귀찮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행히 12배에서 왔네. 요거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여기까지가 120. 55 더하면 175인데 1 더하니까 176. 답은 나오죠. 이거는 케이스 분류가 2개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냥 노가다로 풀리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쫄고 하나 어려우면 안 된다고. 대신에 지금 학습 중이니까 오우씨 12가지 케이스 분류해야 돼?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뭐 한 거야? 조건이 2개가 있어서 지금 조건을 A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두 번째 조건도 해봐야죠. 두 번째 조건은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야? B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B를 기준으로 할 거야. B를 앞에 쓸까? B는 어떻게 됐어요? 2개 이하라고 했잖아요. 6건 할까? 3개 이상, 4개 이상? 더 복잡할 건 안 돼. 그냥 직접 할게요. B가 0개일 때, B가 1개일 때, B가 2개일 때로만 나눠서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B가 0개가 된다는 얘기는 5개가 A하고 C가 나눠가는 건데 막 아무렇게나 다 가져가도 되는데 뭐만 안 돼? A가 어떤 것만? 빵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좋겠어? A랑 B, C를 더했을 때 5가 되게끔 5개가 되게끔 먼저 해보자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의 가지수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5개를 얘네 나눠줄 거야. 전체 경우수. 서로들은 5개가 있어. A하고 C한테 나눠줄 거야. 자, 첫 번째 거 누가 가져갈래? 저요. 몇 가지야? 2가지. 두 번째 사람 누가 가져갈래? 저요. 몇 가지야? 그럼 모두 다 2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2에 5제곱. 3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돼? A가 적어도 하나 받아 가진다면서. A가 없는 거, A가 못 가져가는 거 빼야 되겠죠? 모든 5개 사탕이 다 누구한테 간 거? C한테 가는 경우. A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걸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야? 31. 이렇게 끝나네요. 3개 중에 하나를 구했어요. 아까는 이거 다 했는데. 됐죠? 두 번째 해볼게요. B가 몇 개 가져가? 1개 가져가. B가 일단 하나 가져가려면 5C1이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그 4개 갖고 누구하고 누구? A씨 나눠주면 된 거잖아. 그럼 경우 몇 가지겠어? 2에 4제곱이겠죠. 근데 여기서 뭐 해줘야 돼? A가 못 받는 거 몇 가지? 1가지. 그럼 5 곱하기 15가 돼서 75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B가 2개 가져가는 거니까 5C2가 되겠고요.
10이 되겠고, 곱하기 사탕 3개 남았어요.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2의 세제곱인데 A가 못 받는 경우 하나 빼야 되겠죠. 그럼 8, 7이네요. 70이네요. 아, 맞죠? 계산 틀렸어. 다른 줄 알았어. 깜짝. 워낙 요즘 계산수 너무 많이 해서. 조심했습니다. 됐어요? 얘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느낌상 혹시 문제를 푸는데 잘못 착각해서 얘가 더 편한 것처럼 느껴졌어. 그런 방법 없어. 이렇게 풀었어야 해. 계산 실수가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뭐 1분 차이 나겠습니까? 1분도 안 나죠. 그냥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어떤 게 더 편할지를 비교를 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겠죠. 괜찮죠? 네. 41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옛날 이게 뭐냐면요. 초창기 첫 번째 수능이에요. 94년도부터 실시됐어요. 그리고 왜 2차인 줄 알아요? 수능을 2번 봤을 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래서 더 좋은 점수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게 현명한 방법이죠. 하지만 95년도부터는 절대로 2번씩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 첫 번째 시험 잘 봤어. 근데 두 번째 시험을 안 보고 싶잖아. 근데 두 번째 시험이 더 쉬울 수도 있으니, 내가 이걸 잡았는데 시험에 좀 상대도 쉬어버리면 내가 못 보게 되는 거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변별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거고 표준화시켜서 달라지긴 하지만 막상 하고 났더니 상대치적으로 사실 이제 좋은 평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실수한. 그러니까 똑같은 난이도를 만들기도 어렵긴 하지만은 또 이제 애들의 집중도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생각보다 어느 게 점수가 좋을 것 같아? 느낌적으로는 두 번째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라면? 생각보다 전체 평균이 두 번째가 더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보고 나서 하기 싫은 거야. 대충 보는 거지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밖에 안 봐요. 자,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그림은 사실 이거에 대한 그냥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려고 그림이 나온 것 뿐이고요. 이 문제는 메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 숫자예요, 숫자. 20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숫자는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 이거는 거의 삼진법인 거야, 삼진법. 그래서 삼진법이면 우리는 보통 0, 1, 2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1, 2, 3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1, 2, 3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수를 작은 숫자부터 계속 늘어뜨릴 건데 그랬을 때 200번째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점짜리예요. 쉬워? 이때 배점이 달라요. 1점, 2점, 1.8점, 2점이면 뭐 이럴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잘 알지? 나 아니야. 나 한참 뒤야, 나는. 난 한참 뒤야. 아주 먼 후야. 자, 어떻게 하는 거면서 한 자릿수가 몇 개이냐면 3개가 있어요. 두 자릿수는 8, 9개가 있죠. 일단은 200번째 수는 몇 자릿수인지 먼저 알아내야 되는 게 좋겠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한 자릿수는 1, 2, 3, 3개가 있고요. 두 자릿수는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종류가 셋이잖아. 3, 3은 9가 되겠죠. 세 자릿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개가 될 거고요. 뭐 느낌 알죠? 네 자릿수의 종류가 몇 개야? 81개예요. 일단 요것만 합치면 30, 90, 120인가요? 맞죠? 자, 이제 5자리인데 5자리 수만 본다면 243개야. 5자리만 봐도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많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딱 200번째이기 때문에 이 5자리를 다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뭘 따질 거냐면 그럼 5자리를 나누는데 맨 앞자리 숫자가 1인 녀석. 맨 앞자리 숫자가 1인 녀석 따져볼게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333이니까 얼마야?
81가지인 거죠? 맞죠? 얘랑 얘 더했더니 얼마예요? 201이야. 우리가 구한 게 200번째인 거잖아. 그럼 이거 아니야? 1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를 구하면 1, 3333이고 얘가 바로 몇 번째 숫자란 얘기야? 201번째 숫자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구하는 200번째가 되겠죠? 얘보다 하나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1, 3, 3, 3,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혹시 지우야 딴 거 더 질문할 거 있어요? 이거 과제한 것 중에서? 없죠. 그럼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가포선 설명 주로 했었고 원래 숙제가 33쪽까지였던 것 같고 34쪽부터 할 차례인 거 나왔잖아요. 34쪽 최단거리도 하지 않았니 근데 이거? 숙제만 안 내준 거지. 했지? 요거는 했으니까 오늘 숙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은 뒤에 거 중복조합 내용을 조금 할까요? 혹시 까먹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개만 주요 유형만 조금만 봅시다. 물론 중복조합 문제는 문제풀이랑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추제성 한번 볼까? 네, 유형을 볼게요. 53쪽 한번 가볼게요. 이거 너무 쉬운데? 대단한 문제가 없는데. 32번 하나 볼게요. B32번 봅시다. 문제 같이 볼게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4장, 파란색 2장, 노란색 1장, 총 7장 카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 빨간색 4장은 자기들끼리 서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럼 이게 같은 종류의 값이 나오는 거라면 보통 구술이었는데 구술이 아니라 카드인 것 뿐인 거잖아. 공이 아니라 카드인 거잖아. 그럼 얘가 중복조합적인 풀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느낌이 일단 들어야 될 상황인 거야. 그 상태에서 다 줄 거야. 3명한테. 근데 각각 한 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이랬어. 3가지 3개 카드를 각각 한 장 이상 받는. 그러니까 3장의 카드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다른 색깔 종류로 이걸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리고 같은 색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받는다.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마지막 조건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죠? 어쨌든 중복조합이 되려면 몰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하나씩은 꼭 받아야 돼.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골고루 카드를 받을 학생이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골고루 카드를 받는 학생이 정말 여러 명이면 그럼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좀 높은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노란색 한 장밖에 없어. 노란색 한 장이에요. 그럼 파란색하고 빨간색 3개를 무조건 동시에 줘야 하는 학생은 한 명인 거예요. 왜? 나머지는 노란색 카드가 없으니까 3개 서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건 난이도가 조금 더 내려가겠죠. 이 문제가 만약에 노란색 카드가 2장 정도가 돼버리면 조금 어려워질 거야. 왜냐면 3장의 카드를 다 받는 학생이 1명일 때와 2명일 때를 나눠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아예 1명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해갔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생은 반드시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만 갖는 건 아니고 이것 이외에 다른 카드를 뭐 해도 돼. 더 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다른 학생들은 안 받아도 된대요.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된다 말이 있으면 그건 또 달라지는 건데 적어도 하나씩 받는 말도 또 없어요. 됐나?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내가 두 개를 풀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이거 맞춰서 풀 거야. 일단 이거를 먼저 넣어줘. 카드의 종류가 똑같으니까 아까 말했던 바구니에 집어넣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학생을 A, B, C 세 개를 볼 거예요. 일단 이거를 누군가한테 주고 시작하자. 오케이? 누구한테 줄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 C, 1,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한테 다 줬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A야 너 다 가져가. 슉, 다 넣어줬어. 이렇게.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빨간색은 3개가 남았고 파란색은 하나가 남았고 이걸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볼게. 이걸 넣어줄 건데 몰빵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걸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가지수를 구하래. 방법은 이거 넣어준 걸 닫아놔. 그냥 보지 마. 그리고 뭐 하라고? 추가로 얘네들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물어볼게. 한 번에 나눠줄 수가 없어. 같은 공은 얘네들끼리 같은 공이고 얘는 또 다른 거잖아. 그럼 파란색부터 할까요? 파란색을 누구한테 줄래? 경우 몇 가지? 3명. 3가지. 이 다음이야. 빨간색이 3개인데 얘네들 나눠줄 건데 몰빵도 가능하지만 아무렇게나 나눠도 되는 거죠. 서로 같은 공을 다른 사람 3사람한테 나눠줘도 되는데 몰빵이 가능한다고. 3개의 공을 3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야? 이게 바로 중복조합인 3H3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공 3개를 나눠주라고요. H, 중복조합 문제가 원래 NHR이면 이 N값이 뭘 말하는 거야? 1회 시행 시 선택 가능 수. 1회 시행 시 선택 가능. 누가 뭐 하는 거야? R값은 뭐예요? 시행 횟수. 왜 다 기억 못하니? 시행 횟수라고요. 1회 시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누구 말하는 거야? 공의 개수를 말하는 걸까요? 농구 골대의 개수를 말하는 걸까요? 골대 개수 말하는 거죠. 얘가 뭐 하는 거야? 몇 번 던질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 시행을 몇 번 할 거냐고.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 개수가 되겠죠. 3H3이 됩니다. 자, NHR 계산 방법은 뭐였죠? C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꾸는 거였어? N과 R을 뭐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얘네 둘은 더하고 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R값을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 할게. 이게 H를 계산하는 방법인 건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이 있어요. 너희들 기억 못하겠지만 내가 처음 가르칠 때는 내신할 때는 증명 대충 하고 넘어갔어. 왜? 그때는 공감이 안 가. 근데 이제 오늘 할 거고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원리가 문제로 나와요. 공식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공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공 5개를 3명한테 나눠줄 거야. A, B, C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몇 개씩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중복조합 문제 맞죠? 서로 같은 공 5개를 A, B에서 나눠줄 건데 몰빵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줄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잘 봐. 여기에 막대기 2개를 내가 임의로 갖고 왔어. 막대기 2개를. 이거 2개 갖고 왔어. 2개를 갖고 와서 동그라미 사이사이에 막대기를 칸으로 막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하나, 둘, 셋, 넷, 5개 공인데 이 사이사이 봐봐. 여기에 빨간 막대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빨간 막대기 들어갔어. 그러면 막대기에 의해서 세 덩어리로 나눠진 거잖아. 그럼 앞에 2개는 A 주고요. 가운데 2개는 B 주고요. 맨 뒤에 공은 C 줄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또 예를 한번 해볼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대기가 여기도 들어가고 또 여기도 들어가. 연달아 여기 막대기가 두 개가 왔어. 그럼 첫 번째 막대기 앞에 공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이거 누구 주라고? A 주라고. 이거 세 개는 C 주는 거죠. 그럼 B는 주지 말라고. 안 준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들 생각해봐. 동그라미 5개랑 막대 2개. 이건 같은 거고 얘네들도 같은 거죠. 이 7개를 배열하게 되면 그 배열 결과값에 따라서 A, B, C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다 정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7개를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3명한테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나눠주는 경우에서는 어떻다? 똑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 7개를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7팩, 7개니까. 근데 뭐가 있어? 5팩과 2팩인 건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가포순이라고 하잖아? 2개짜리 가포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C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C5 또는 7C2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계산 방법은 이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 좀 다르게 해볼게. 사람이 4명이 있어. A, B, C, D 4명이 있는데 공이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요. 이 7개의 공을 4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걸 우리가 H로 바꾼다면 이 앞에 몇 H야? 1회 시행 시 선택 가능수 몇 가지야? 7 맞아? 안 속네. 4가지죠? 꼴대 종류가 A, B, C 4개가 있으니까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공이 몇 개가 있어? 7개. 그래서 4H 7이 답인 거야. 자, 근데 이거 우리가 C로 바꿀 거잖아. 근데 바꾸지 말고 공식 쓰지 말고 지금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잘 봐. 공이 7개고 사람이 4개면 이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할까요? 7개를 중간에 칸막이 치워가지고 4명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몇 개? 맞아요. 3개가 있으면 돼요. 칸막이이기 때문에 칸막이 맨 앞에 칸막이 맨 뒤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사람 수보다 칸막이 개수는 1개가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될 칸막이는 3개예요. 근데 이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4 빼기 1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 전체를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 자, 3개랑 7개예요. 그죠? 그럼 10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10개라는 값은 10C 7이고 3이니까 10C 3으로 해도 되고 10C 7로 해도 되고 이게 답인 거잖아. 근데 이 1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7에다가 사람 수가 4명이었는데 1명을 빼라는 얘기잖아. 그걸 여기다가 더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27이 누구고 27이 누구고 공의 개수 요거인 거고 24가 누구고 사람 수 4인 거고 n과 r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뺀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 아니죠. 원리를 알고 있으면 돼. 중간에 칸막이 집어넣어서 줄 세우면 첫 번째 칸막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사람 주고 중간 거 두 번째 마지막 거 세 번째 사람 줄 거란 말이야.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뿐인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제 칸막이와 관련된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H로 증명한 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사실 바로 H로 바꿔 풀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됐죠? 아직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만 또 말씀을 해볼게. 문제인데, 공 하나만 늘리자. 공 하나만 늘리면 문제가 난이도가 확 바뀔 것 같아서. 어떤 공 늘려? 빨간색 카드가 4개, 파란색 카드는 몇 개로 할까? 한번 3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카드 몇 개? 2개예요.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제 어려워질 거야. 많이 어려워질 거야. 자, 일단 뭐냐면 3개의 카드를 한 장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
한 명이, 이거 문제 너무 어려지겠는데? 이거 하나 뺄까? 이거 하나 빼자.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 나눠서 해야 될까? 한 명인 걸로만 했어, 만약에. 한 명인 걸로 했는데, 배정을 해주고 나니까 나머지 두 명 중에 하나가 똑같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말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A가 이 세 개를 다 받았어, 하나씩을. 하나씩을 다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걸 구했어.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C가 어떻게 됐어? C가 또 똑같이 얘네를 다 받았단 말이야.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A 처음에 나눠줄 때, 처음에 배정할 때 A한테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C한테 배정했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 나눠준 게 C한테 먼저 나눠주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남은 공으로 막 배정을 했더니만 또 어떻게 됐어? 얘네가? A한테도 다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상하고 이상하면 뭐야? 중복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중복수도 빼야 되잖아. 맞잖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또 중복수가 A, B냐, A, C냐, B, C냐 또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외 상황이 너무 많고 중복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바꿔서 하자고. 어떻게? 세 개를 받는 아이가, 근데 무조건 어렵긴 할 것 같아. 세 개를 받는 아이가 한 명. 세 개를 받는 아이가 한 명인 거랑, 그리고 세 명을 받는 아이가 몇 명인 거? 두 명인 걸로 아예 나눠서 하자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습니까? 됐죠? 그럼 나눠서 한번 해보는데 누가 더 쉬워? 당연히 얘가 더 쉬워. 왜냐면 여기 남는 공은 빨간색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됐죠? 그럼 일단 요 상황의 가지수를 구해 보시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 배정하면 돼요. 다만 얘가 같은 녀석한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다른 녀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둘만 먼저 서로 다른 A, B, C 세 사람 중에서 나눠줄 거야. 그럼 이 큰 덩어리 두 개를 나눠주는 경우에서 몇 가지? 3시. 세 명 중에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거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큰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남은 빨간색 공은 아무나한테 넣어도 되는 거잖아. 이 두 개를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세 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몇을 치면 3H 2 곱하면 되겠죠. 그럼 중복수가 되건 예외사항은 없는 것 같아. 됐죠? 그럼 이제 얘가 문제야. 얘가 이렇게 해버리면 남는 게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골 때리네. 어떻게 될까 이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A한테 줬다고 한번 해볼게. 얘를 A한테 줬었어. 뭘 조심하면 되는 거냐면 B하고 C가 요 빨강, 파랑, 노랑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어떻게 되냐? 어떻게? 6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6건이 나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요게 생각드네. A에 지금 A가 있는데 이게 A가 들어갔잖아? 빨간색 말고 초록색과 파란색 중에 하나가 만약에 A한테 들어간다면 여기는 같은 색 3개가 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뒤에 초록색이 하나만 더 온다면 얘가 없는 거잖아. 이 4개 갖고는 3가지 색을 동시에 만들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 어떻게 좋겠냐면 A가 초록색을 가졌을 때랑 A가 파란색을 추가로 더 가졌을 때랑, 맞죠? 하나씩 가졌을 때, 아니면 또 몇 가지 가졌을 때 전체에다가
초록색과 파란색을 모두 다 가졌을 때 이 케이스를 나눠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공이 몇 개 없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빨간색 몇 개랑 파란색 하나인 거잖아. 이거 여기도 넣으라는 얘기잖아. 맞죠? 대신에 이거를 넣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파란색은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돼. 그죠?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이제 빨간색 넣을 때 빨간색은 아무 데나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여기 다. 그럼 3H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남은 공 갖고 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대신에 이걸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A에 뭐가 안 왔을 때 A에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안 와야 되는 경우 있잖아. 여기가 하나씩 왔고 그럼 초록색과 파란색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상황을 나눠줘야 돼. 파란색과 초록색이 나눠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누가 있어? 한 사람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편해. 빨간 공 3개를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 거라서 3H3으로 끝나는 건데 요 상황일 때는요. 빨간색이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안 되죠. 그럼 남은 자리에만 배열하는 거니까 2H3이냐?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문제가 어려워진다고요. 여기 풀 수 있어. 저 기준 뭐야? A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두 번째는 지금 동진이 말한 것처럼 뭐냐면 일단 A를 기준 잡고 풀었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5개를 추가적으로 배정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거니까 되게 간단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3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3곳.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것 3H3. 3H3, 3을 곱해버리면 일단 A에는 이거 한 쌍을 만들어 놓고 남은 공간에 누구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수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빼자고. 전체 경우에서 뭘 빼자고? 안 되면 6건을 빼자는 얘기야. 6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 3개가 만들어지는 경우겠죠. 근데 그게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데 그럼 결과 나중에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야? 그럼 B가 만약에 채워졌다. 이 상태에서 그럼 남은 공, 빨간 공 2개가 되는 거죠. 빨간 공 2개가 3명한테 아무렇게나 나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H2가 되겠죠. 이걸 빼버려도 되긴 하겠죠. 괜찮아요? 6건이 더 편합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이 하나만 더 늘었는데도 문제 난이도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져서 잘. 32번이었어요. 됐고. 방정식의 개수는 방정식 개수까지만 좀 해볼게요. 그러면 금방 하고 쉬자. 일단은 방정식의 개수 이건 알지 않아요? 방정식 개수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라. 기억나지? 대부분 몇 개짜리가 나와? 3개짜리. 4개짜리 잘 안 나오고 3개짜리 위주로 나오죠? 민야 이거 기억나? 이거는? 나 안 나.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10이 되어야 한대요. 근데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래.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문제를 중복조합으로 해석해야 돼. 여기가 x, y, z라는 바구니가 되는 거고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10개가 있는 거야. 이 공을 넣어줘요. 만약 넣었는데 5개, 4개, 1개야. 그러면 x, y, z가 5, 4, 1이란 얘기인 거고 얘가 3이고 얘가 7이고 얘가 0이었어. 그러면 뭐야? 얘가 3이고 7이고 0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랑 농구 골 때 서로 같은 공을 집어넣는 경우수가 어떻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농구 골대로 변환시켜서 해석하세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농구 골대로 빗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 가능한가? 이걸 떠올리는 게 더 좋아요. 그거 하십시오. 근데 문제가 어떤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제 조건이 달라지죠. 어떤 조건이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이.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0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0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몰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해줘? 하나씩 먼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0 7개 남는 거니까 3H7로 풀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어떤 내용도 있어 또? 저 XYZ가 자연수 아니면 의미하는 정수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조건 나올 수 있잖아. 뭐가 있어? 만약에 얘는 다 짝수래. XYZ가 다 짝수여야 된다. 그럼 생각해야 돼? XYZ가 다 짝수여야 된다. 이거 안 된다고. 뭐 4, 6, 0, 0까지 괜찮아. 4, 6, 0은 돼. 원래 0은 짝수 아니야. 4, 6, 0, 0은 돼. 홀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뭐 4, 2, 4 이런 거 된단 말이야. 이 가치수 구하고 싶어요. 에이, X를 2A, Y를 2B, Z를 2C로 바꾸세요.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된 거죠, 저게? 2A, 2B, 2C의 합이 10이다로 바뀌는 거가 되겠죠?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이걸 중복조화로 풀려면 이 변수들이 반드시 어떤 수여야 돼? 0 이상인 정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 A, B,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X, Y, Z가 0 이상인 수야. 0 이상인 수. 근데 A가 이거 짝수로 바뀌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A, B, C도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쪽을 2로 나누고 시작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5다라고 풀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조합을 이용한 문제들이야. 기본 문제들이야. 근데 개수가 만약에 이건데 여기가 땡뚱맞게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개수가 달라. 단 하나라도 개수가 다르면 중복조합 풀 수 있다 없다? 이건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뭐 해줘야 돼? 케이스 분류.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나눠서 무조건 풀어줘야 돼. 그럼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없어지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가 되면 되는 거고 1이면 얘가 9이면 되는 거고 2이면 얘가 6이면 되는 거고 3이면 3, 4이면 0, 0 되면 1밖에 없네. 그렇게 해서 이거의 각각의 방정식의 순서쌍의 수를 구해서 합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수가 있으면 절대 계산 못해요. 근데 한 개짜리가 개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라?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을 기준으로 이 변수의 값을 케이스 분류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경우의 수가 가는 건 다 똑같잖아요. 좀 까다로워. 뭐 하라고? 케이스 분류 나눠야 돼요. 대신 조건이 케이스 분류 나눴을 때 가지수가 좀 적은 걸로 나눠야 계산이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갔죠? 됐니? 그럼 여기서 다 했던 거야. 부수기인데 마지막 하나만 할게. 지금 이 방정식인데 부등식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부등식이야. 당연히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 0 이상의 자연수인 거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니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를 구해서 합치면 되겠죠? 그럼 얘 첫 번째 식은 얼마야? 몇 H 몇이야? 3H5. 얘는 3H4. 3H3 해가지고 나오겠죠? 이거 C로 바꾸면 얼마 돼요? 7CO, 6CO, 5CO. 맞죠? 나머지 건 안 되는 거구나. 뭐, 어디 되겠죠? 내가 잘못했니? 어? 아, 좀 잘못했어. 4, 3. 그렇죠. 안 맞았더라고. 4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더하면 되는데, 이항계수, 이항정리 기억나시죠? 그럼 얘를 한 번에 몰아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모르면 노가다 해야 되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풀자고 썼죠.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저거를 농구 골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A, B, C 골대에 5개를 모두 다 넣어도 되고 골대가 없으니까 안 넣어도 돼. 그냥 몇 개는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골대에 2개, 1개, 1개가 들어가면 A, B, C를 더한 것은 4가 되는 거고 1개는 남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남는 공은 누구한테 줘? C한테 줘. 뒤에 쓰레기통 넣자고. 그럼 여기에 2개, 1개, 1개가 들어가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1개가 들어가겠죠. 그 남는 공을 전부 다 일로 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쓰레기통을 D라고 한다면 농구 골대가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고 4개에 공 5개를 모두 넣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 가지수는 4H 5가 되겠죠.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4H 5예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부등식도 가능해요. 근데 이 중복적 풀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농구 골대, 이 바구니의 사이즈예요. 바구니의 사이즈가 무한되면 상관없어요. 아무 걱정 없이 막 넣으면 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의 개수가 5개였는데 이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수가 5개보다 작을 때가 있어. 4개라든지 3개라든지 이럴 때가 있어. 이건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구니의 사이즈가 공이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대. 그럼 마지막에 뭐 해줘주면 5개가 들어갔을 때의 경우의 수를 여사건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고민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어?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